굿모닝. 진짜 아직까지 깜깜한 새벽입니다. 4시 45분입니다. 나이 때문인가요? 밤에 이렇게 깊이 자고 한 방에 일어나고 그게 잘 안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한두 번 정도씩은 또 화장실 간다고 깨고 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 또 움직여야 돼서 그냥 일어나자. 요즘은 새벽에 오히려 동이 트기 전에 산책을 하고 오는 것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낮에 워낙 더우니까. 어제 비가 왔는지 바닥이 촉촉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는 우면산은 꼭대기까지 라이트가 켜 있기는 한데 이렇게 또 옆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요즘은 이 길을 자주 이용합니다. 자, 그나저나 캐나다 학생 비자가 요즘 발급이 매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닌데 제때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거하고 결과는 비슷하죠. 미국 비자도 예년에 비해서 요즘 발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자의 경우에는 우리 가끔 뉴스에서도 접했지만 이유도 모르는 채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제법 있고요. 학생 비자 같은 경우도 그 개인의 그 SNS 같은 것을 전부 다 뒤져본다 그러죠. 그래서 반미 행위를 했다거나 어쨌든 그거는 그냥 미국 정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각국에 입국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그 나라 정부의 판단이거든요. 내가 왜 입국을 거절당했냐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봐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말죠.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도 그렇고요. 입국이 한번 거절이 되면은 신청을 안 한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 비자를 신청할 때 입국이 거절된 경험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끔 이렇게 그 비자가 거절이 되면 나중에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딜레이는 되지만 어지간한 경우 학생들의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받는 거니까 학생 비자는 그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자, 캐나다 비자의 경우는 과거와 지금 현 시점에서 무엇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도 그 오성시 국제학교 OSS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올해가 18년 차인데 18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캐나다 학생 비자는 신청하면은 4주 이내로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 6주 정도 걸린 경우는 지난 17년 동안 한 건 정도 있었는데 그런 아주 그때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를 담당했던 영사가 서류를 옆에다가 놓고 처리를 못했는지 어쨌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건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지금까지 비자가 그렇게 안 나온 경우는 없었거든요. 대부분 4주 이내로 다 나왔고, 또 아주 빠른 경우에는 뭐 열흘 만에도 비자가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어떠냐면요, 2달, 3달 전에 신청한 비자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달, 3달 전에 신청한 비자가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안 나왔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나왔고 어떤 학생은 비자가 안 나왔고, 그럼 비자가 안 나온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 뭐 비자가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애들이. 예. 근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27명이 비자를 신청했는데 2달, 3달 전에 오늘 이 시점에서 비자가 나온 학생은 5명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이제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출국을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한 9일 남았나? 8일? 8, 9일?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학생 비자가 안 나와 온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비자하고 캐나다 비자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저 캐나다 비자가 좀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이유는, 보통 그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캐나다로 공부를 하러 간다, 뭐 다른 나라로 우리가 뭐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잖아요. 캐나다 학생 비자는 정말 신기한 게요, 아니에요.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뭐 그 직장 비자도 그렇고, 모든 캐나다 비자는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발급을 해주냐면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영사관에서 아시아권의 모든 비자를 핸들링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자 서류는 직접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갖다 주잖아요. 네, 캐나다 학생 비자나 캐나다 비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서류를, 그 학생 비자 관련 서류를 스캔을 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달리 캐나다 학생 비자는 신체 검사를 하는 독특한 항목이 하나가 있죠. 미국은 뭐 신체 검사하지 않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을 때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죠. 근데 캐나다 학생 비자는 인터뷰 같은 거 없습니다. 모든 걸 서류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영사관에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비자를 내주는 게 아니라 Visa Permit Letter,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비자 허가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되게 재밌죠? 그럼 이메일로 Visa Permit Letter, 비자 허락 편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곧 비자가 발급되었다라는 뭐 일종의 허가서니까 뭐 비자나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 비자는 그 캐나다를 입국하는 고 입국 지점에서 진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엔트리 포인트에서. 그래서 진짜 비자는요, 종이 한 장입니다.
레터 사이즈의 종이 한 장인데 그래서 그 비자 레터를 보여주면 그러면 진짜 비자를 호치켓으로 이렇게 딱 그 여권 안에다가 찍어줍니다. 그게 이제 진짜 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비자를 다 신청까지는 했는데 출국이 다가오는데 비자 퍼밋 레터 비자 허가서를 받지를 못했다. 즉 비자가 안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그냥 캐나다의 전자비자, 미국에는 전자비자가 에스타가 있죠. 캐나다는 ETA라고 그럽니다. 에타, ETA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비자를 가지고 그냥 입국을 합니다. 그 입국은 되거든요. 그러면 캐나다 학생 비자는요,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학생 비자를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내 단기 체류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실 증명 같은 것을 정식으로 발급해 주지 못합니다. 학교를 다닐 수는 있는데 뭐 다녀서 성적을 이걸 받았다 이런 걸 받았다를 공식적으로 발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 비자, 공부하기 위한 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입국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입국은 되고 학교는 다닐 수가 있으나 6개월 이내까지는 다닐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과정이 합법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방학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캐나다의 그 정규 학교를 경험해 보기 위한 맛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과정을 6개월 이내로 다니기 위해서 캐나다를 오는 경우에는 굳이 비자 받지 아니하고 그 전자비자 ETA를 받고 들어와도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에스타는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논리로 미국도 3개월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단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뭐 성적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급해 주지 못합니다. 그냥 어떤 뭐 짧은 기간 동안 방학 기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연수했다 이런 거는 발급해 줄 수 있는데 뭐 정규 학교를 다녀서 성적이 뭐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거는 발급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를 다닐 수는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캐나다를 무식하게 입국할 수는 없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입국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캐나다에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그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래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밖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비자잖아요. 다시 해서 한국 비자는 한국 국내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밖의 지역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 이런 목적으로 갈 테니 내가 한국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달라. 그게 비자잖아요. 그래서 한국 밖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국가의 비자들은 그 나라에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희한하게도 학생 비자를 캐나다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그 학생 비자를 신청해 놓고 캐나다를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것이 가장 권고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그러나 서둘러서 갑자기 유학을 결정하고 캐나다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는 그냥 ETA 전자비자를 가지고 캐나다를 입국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거는 허락을 해주거든요. 6개월 이내에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똑같은 방식으로 비자 퍼미트 레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레터, 허가서가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비자 퍼미트 레터, 이 비자 허가서는 엔트리 포인트, 다시 얘기해서 도착 공항이죠. 도착 공항에서 진짜 비자고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비자 퍼미트 레터를 받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캐나다의 엔트리 포인트, 입국하는 공항으로 가서 거기에서 진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캐나다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6개월까지는. 그런데 진짜 비자를 받아야 성적 증명도 나오고 또 장기적으로 체류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자 퍼밋 레터를 가지고 캐나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캐나다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들어오는 공항에서 비자, 진짜 비자와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전에는 그런데 육로를 통해서 나갔다가 들어와도 그 비자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육로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밖으로 나갔다가 캐나다로 다시 들어와야 되죠. 캐나다 밴쿠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가까운 미국 공항이 어디예요? 시애틀 정도가 되겠죠. 1시간이 안 걸리니까.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니까. 그러면은 오전에 시애틀로 다 갔다가 시애틀에서 밴쿠버 공항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비자와 교환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조금 들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들은 비자가 나온 학생들이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출국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겨두었는데 비자가 발급이 안 된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냥 ETA 전자비자를 가지고 일단 캐나다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두 달 내로 6개월 내로는 당연히 비자 퍼미트 레터가 발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진짜 비자를 받으러 시애틀을 한번 다녀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조금 불편하기는 하나 설령 출국 전까지 학생 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출국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느닷없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비자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죠.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캐나다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의 비자가 전부 지금 이 지경입니다. 전부 지금 이 지경이어서 캐나다 교육청에서도 지금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인도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인도 사람이 뭐가 어째서 그러냐? 인도의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다니겠다고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스터디 퍼밋, 그게 이제 학생 비자예요. 학생 비자를 발행을 해주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부 다 캐나다에 와서 아르바이트하고 주저앉고 불법 체류자가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서 모든 비자를 깐깐하게 리뷰를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비자가 적체가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신 대로 캐나다는 최근에 인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죠. 근데 이게 한 1년 전부터는 일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도 사람들이 캐나다로 입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민 비자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도 꽤 있죠. 물론 꽤 있죠. 근데 못지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뭐 관광 비자라든가 학생 비자라든가 뭐 다양한 비자를 빙자해서 이제 부모 따라서 또 친구 따라서 친척 따라서 캐나다로 입국한 다음에 하라는 공부도 안 하고 비자 목적과 관계없는 그냥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하고 돈 벌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요즘 인도 사람들 때문에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일단 집값이 폭등을 했고 집이 거주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병원의 그 대기줄도 지금 어마어마해서 예전에 보통 한 3주 정도 기다리면 통상적으로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6주, 8주를 기다려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를 기다려야 전문의를 만나죠? 길게 1시간 아니면 10분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잖아. 동네 병원 다 전문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자마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데 캐나다는 예전에도 한 3주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3주가 3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원인을 제공한 존재가 바로 인도 사람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도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전 세계에서 캐나다로 공부하러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비자를 바로바로 발급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독일의 한 대학생이 이제 1년짜리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서 캐나다를 입국하면서, 야 너는 1년이나 캐나다에서 공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학생 비자를 받고 와야지 그냥 들어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독일의 대학생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자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비자가 안 나와서 캐나다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으면 비자가 나오면 그때 다시 캐나다를 잠깐 시애틀 갔다가 들어오면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있는 그대로. 그랬더니 그 영사가 웃기지 마라, 너를 어떻게 믿냐, 비자 거절당했대요. 거절.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비자가 거절당하는 건 아니고 아주 재수없게 그 심사라는 영사에 따라서, 그 입국장에서 입국 심사관에 따라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SD42 메이플리지 교육청에서는 그 국제 학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비록 1년으로 신청을 해서 캐나다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학생들은 임시로 6개월 입학 허가서를 한 장 더 발급을 해주겠다,
그걸 가지고 들어와라.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데서 나는 단기 유학을 온 거다. 즉 6개월 이내로 공부를 한 5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돌아갈 생각이다. 그러면은 전자비자 ETA로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캐나다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다가 이메일로 입학 허가서를 비자 퍼미트 레터, 그러니까 비자 허가서 편지를 받으면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시애틀 갔다가 들어오면서 비자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캐나다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20년간 유례없는 일이 캐나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게 바로 캐나다 학생 비자가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보통 지연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지연이 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막 6개월, 9개월 걸리고 막 난리가 아니랍니다. 하염없이 그거는 더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비자를 지금 연장 신청을 해놨다라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뭐 입국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비자가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일들은 인도 사람들 때문에 생긴 뭐 올해 일시적인 문제겠죠. 일시적인 문제다. 그러나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캐나다를 입국하는 데는 가서 공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트럼프 정부 이후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동치는 거죠. 이것도 그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잘 그간의 경험으로 OSS는 무사히 입국하고 또 무사히 공부하고 잘 될 수 있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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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